네, 안녕하세요. 예, 2차 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 말이 2차 시지 실제로는 기말고사 6차 시가 되죠. 예. 23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지금 리미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한을 두는 건데요. 제한은 must be reasonably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라는 거죠. 리미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 리미트를 그 이야기인데, 리미트는 아이들에게 어떤 한계를 설정해 준다는 개념이잖아요. 이 글에서요, 그죠? 아이들에게 이 제한을 줄 때 어떻게 주냐? 마지막 문장 보시면요, 아이들에게 이건 하면 안 돼라는 말이죠. 그런 개념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 퍼니시먼트라는 개념이죠. 여기서 오늘 리미트와 퍼니시먼트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must be 어떻게 돼야 된다? 어떻게 하자? 브리프해라. 간단하게. 그다음에 linked 뭐와 연결돼야 되냐면 어느 한 행동에 대한 직접적 연결된 것으로 아이에게 제한을 줘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 주제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여러분들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Considerations when placing limits 한계를 주는 거죠. 벌 주는 거예요.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에 대해서 간단하면서 명료하면서도 그 행동과 직접 연관된 것으로 아이에게 제한과 퍼니시먼트를 줘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To be effective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간단하게 정답 2번 찾으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consideration이에요. 심사숙고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민을 해보라.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바로 parents가 이 행동을 해야 되는 주체가 되겠죠. 예, 보시면 parents가 나오기도 하죠. 보겠습니다. A child whose behavior is out of control improves when clear limits on their behavior are set and enforced. 바로 이거죠. 명확한 리미트가 설정되어야 된다. 강조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강요하다는 뜻이긴 한데 뭐에 대해서? 이 아이의 행동이 out of control 뭐 할 때요? 아이들의 행동이 통제되지 않는 아이들은 개선될 수 있다. 이 동사 부분, 동사죠 이게. 아이들의 행동이 나아질 수 있다. A child, 아이들은 나아진다. 뭐 할 때? when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흐름은 바로 이렇게 정답은 나오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However, parents must agree on where limits will be set and how it will be enforced. 부모들은 must agree, 뭐 해야 되냐?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on, 전치사 on의 목적으로서 의문사 조동사 and 의문사 조동사 각각의 문장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Where limits will be set. 어디에까지 한계가 설정되어야 되며 등이 접속됐죠? 어떻게 그것이 아이에게 힘을 주어야 되냐? 어떻게 뭐냐면 강제성을 어떻게 띄어야 되겠냐? 라는 부분에서 부모들은 agree, 바로 consideration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문장 볼까요? The limit and the consequence of breaking the limit must be clearly presented to the child. 반복되죠? clearly하게, brief하고 linked directly to a behavior. 이 개념이죠. 즉, limit and consequences of breaking the limit. 한계와 그 한계를 어떻게 해요? breaking. 제한을 깨트리는 그 결과죠. 결과와 그 한계는 확실하게 제시되어야 돼요, 아이에게. 그 다음에 아이에게 강제성을 띠는 거죠. Enforcement of the limit는 should be consistent and firm. 지속적이어야 되고 firm.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부모가 바뀌면 아이에 대한 어떤 훈육에 대한 기준이 바뀌면 아이는 혼란스러워할 수 있겠죠. 볼까요? Too many limits are difficult to learn and may spoil the normal development of autonomy. 이겁니다. 너무 많은 제약을 두다 보니까 그것은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등이 접속됐죠?
즉 너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게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는 거죠. 등이 접속돼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동사가 두 개가 있네요. are difficult 어려울 거야. may 뭐 할 거야? 망칠 거야. 등이 접속됐죠? spoil 망치는 거예요. 정상적인 일반적인 정상적인 성장이죠. 어떤 성장이냐면 autonomy 자율성. 그래서 정상적인 아이의 자율성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spoil 망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는 어떻게 된다? must be reasonable. reasonable이니까 합리적인, 이성적인, 합당한 이치에 맞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reasonable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네요. in terms of 뭐에 따라서 child's age 아이의 나이, temperament 아이의 성격이죠. 기질. 그 다음에 developmental level 아이의 성장 수준이죠. 발전 수준 아이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아이에 대한 훈육과 제한은 어느 정도 강요성은 그 아이의 나이와 성격 기질과 그 아이의 성장 수준에 맞춰져서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뭐 무난한 얘기고요. To be effective 아까 전에 나왔던 to be effective 비슷한 상황이죠. 또 훈육을 잘하기 위해서 뭐 effective는 여러분 뭐 효율성이란 뜻, 효율적인이란 뜻이지만 아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들은 other adults in the home 집에서의 부모 이런 부모들은 must enforce limits 그 아이의 제한을 주는 데 있어서 must enforce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줘야 돼? 아이들에게 제한을 enforce 뭐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force라는 뜻이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강하게 제한을 해야만 한다. 반면에 children may effectively split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split the parents 부모들을 좀 떼어서 seek to test 시험해 보려고 해요. 그 제한하지 말라는 게 다른 집에서는 어떻게 될까? 볼까요? with the more indulgent parent indulgent니까 뭐라고 할까요? 좀 멋대로 하는, 좀 풀어주는 자유적인, 좀 더 자율적으로 해주는 부모에게 있어서 그 제한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찾아보는 거죠. 얘네 집은 저렇게 되는데요.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비교가 하는 아이의 습성을 갖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은 체벌이나 또는 아이에 대한 훈육은 어떻게 된다? 간단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 행동에 직접 연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리즈너블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모가 아이들을 잘 훈육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indulgent, 멋대로 하는, 좀 풀어진. 부모가 멋대로 한다는 표현은 좀 웃기잖아요. 그죠? 좀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부모한테 있어서 내가 받고 있는 이 제약이 이게 다르지 않을까? 아이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간단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직접 연관돼서 아이에게 뭐 해라? 제약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강제성 그거를 띄어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이번 건 뭐 쉽네요. 23번이요. 자, 이렇게 마치고 바로 24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오늘 뭐 23번, 24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23번 마쳤고요. 네, 24번도 뭐 제목을 골라보라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는 여러분들 주제를 고르라고 했잖아요. 주제는 어떤 그 토픽 부분에 대해서, 즉 말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다라는 좀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돼요. 오늘 24번은 좀 쉬운 문제가 되겠죠. 그럼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뭐냐라는 거죠. 그 대상만 잡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시면 뭐 첫 번째 문장서부터 뭐 충분히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좀 나와요. 보시면요. 볼까요? 인벤션이죠. 사실은 그죠? 인벤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발명해내는 거죠. 이거는 thousands of years ago. 그 다음에 so it can be difficult to know their exact origin. 원래 뭐가 처음에 기원이 됐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어려워지더라.
수천 년 전에 개발된 많은 발명품들에 대해서 누가 먼저냐, 정확한 그 처음에 시작됐던 기원을 알기는 너무 어렵더라. 오늘 말하고자 하는 제목은 바로 Many Inventions인데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Inventions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오리진이 어떻다? 뭐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만 가면 돼요. 정답은 3번이죠. 예, 3번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정답 Origin of Inventions. 발명의 기원은 Never Ending Journey. 끝나지 않는 여행이다. 알 수 없다. 뭐 제목 바로 그냥 연결되죠. 같은 얘기 반복하니까 좀 보겠습니다. 예. 쉽네요. 그죠? Sometimes scientists discover a model of an early invention and from this model they can accurately tell us how old it is and where it came from. 뭐 종종 과학자들이 discover a model of an early invention, 초창기 발명에 대한 모델을 발견해냅니다. 이거는 몇 년 전에 만든 것이다. 딱 잡아내죠. 그리고 from this model, 이런 찾아낸 모델에 대해서 그들은 accurately,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여러분, tell us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의문사 조동사 나오죠. How old it is. 등이 접속돼서 where it came from. 어디서 나왔는지. 등이 접속됐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However 나오네요. 그래 전환이죠.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얘기했던 얘기죠. There is always the possibility that.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어떤 가능성인가요? In the future, 미래에 other scientists가 됐습니다. 다른 과학자들이죠. 이 과학자들은 아까 전에 말했던 정확하게 우리가 그게 얼마나 오래됐고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를 말해주는 과학자들, 그 과학자들이 아니라 이런 이 과학자들이 아니라 디스커버한 과학자들이 아니라 다른 과학자들이 will discover, 다시 재발견하게 되는 거죠. An even old model, the same invention in different part of the world. 전 세계 다른 곳에서 똑같은 발명품에 대한 모델을, 그런데 그게 어떤 모델이냐면 올더네요. 더 올더한 발명품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inventions, 발명의 그 기원은 그것은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또 발견 장소를 알아낼 수 있고 연도 측정에 의해서 이게 더 오래된 것이다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부분 많죠. 전 세계에서는 뭐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술, 그것도 쇠로 글자판을 만들어서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이미 대한민국에선 직지심경이 이미 여러분들 아시죠? 직지를 찾아서 확인해 본 결과 우리가 더 이미 인쇄를 하고 있었죠. 우리나라는 목판과 그 다음에 철을 이용한, 쇠를 이용한 그런 기술이 단계적으로 발전한 반면 구텐베르크 이전에는 목판 인쇄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인쇄술이 발달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인정은 안 하려고 하죠. 발견됐으면 최초 인벤션이 아니라는 걸 고쳐야 될 부분이죠. 유명한 얘기 많죠. 미국 부통령이 와서 한국은 대한민국 세계 최초 판을 만들어서 만든 인쇄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면은 그죠? 대한민국의 인쇄술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지만 역사서에서 아직 변형이 안 되고 있죠. 바로 이런 흐름이죠. In fact, we are forever discovering the history of ancient invention. 그죠? 고대 발명품에 대한 역사를 우리는 영원히 뭐 하고 있는 중이다? discovering, 발견하고 있는 중인 거죠. 최초라는 것이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최초가 아니라 최초 발견일 뿐이라는 거죠. 볼까요? An example of this is invention of pottery. pottery 도자기 도자기 발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지? 일본 얘기가 나오죠. For many years, archaeologists, 고대학자들이 believed that pottery was first invented in Near East.
around modern 이란 지역에 있는 이란 지역에서 first invented 처음 발명되었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where 거기에서 관계부사 나오네요. 거기에서 they had found parts dating back to 9,000 years before Christ. BC 9,000년 전으로 시대를 돌아간 바로 parts, 도자기들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had found, 시제가 하나 더 나오네요. 그죠? 그 이전에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죠? had found, 과거 완료 시제 사용했고요. In the 1960 years, 1960년대 하지만 all the parts from 10,000 before Christ were found on 혼슈 아일랜드, Japan. 일본 혼슈 지역에서 도자기가 더 오래된 도자기가 were found, 발견됐다고요. 이건 좀 아쉽죠, 그죠? 이상하죠? 예. 그럼 세계 최초는 1000년 전 일본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돌로 만든 석기 유물이 나왔다고 일본에서 난리 쳤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뜹니다. 역사학자가, 고고학자가 비슷하게 돌로 만들어서 땅에다가 숨긴 게 CCTV에 잡혔죠. 역사 조작을 한 거. 역사가 아니고 신석기, 구석기 시대에 일본에도 인류의 기원이 살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떠들썩하게 했는데 조작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조작이란 말은 아니겠고요. 어떤 사실이니까 했겠지만 1000년 전이요, 여러분들. 1000년 전에 도자기가 나왔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기분 좀 나쁜데 도자기는 기본적으로 중국과 이란, 중동 지역에서 나온 것으로 전체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새로운 이야기를 지금 하나 건드렸는데요. 그건 넘어뛰고요. 중요한 건 there is, 마무리 짓죠. There is always a possibility. 가능성이 항상 있는데 어떤 가능성이냐면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대신 동격의 대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격의 대시요. 그 가능성이 대체 뭐냐? possibility가 대체 뭐냐? 그것은 미래에 고고학자들이 미래에 찾을 것이라는 가능성이죠. 항상 있다는 거죠. 뭐를? all the parts somewhere else. 어디 그 외 어디에선가 좀 더 오래된 도자기를 찾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은 항상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겠지만 당연히 발명에 대한 기원은 never ending journey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4번까지 일단 했는데요. 그렇게 23번과 24번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문 난이도가요. 21번, 22번이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좀 높죠, 그죠? 다음 여러분들 강의에는 이제 29번서부터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총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12개가 남았는데요. 온라인 수업 조금 여유 있게 하고 또 등교 수업에도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4과 5과를 열심히 잘 따라와 주셔서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공지사항은 종종 여러분들 공지사항이나 커뮤니티에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등교 다음 주에 또 하면서 그때도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모의고사 이번에 조금 세밀하게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준비 좀 잘 좀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